반갑습니다. 저는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이제 시설안전평가실에 재직 중에 있으며 현재 절도 사면편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자, 오늘 이제 교육을 받으신다고 아침부터 이제 많이들 고생하고 계신데요. 이 절도 사면편은 이제 저희가 진단보다는 점검이 대부분 이제 들어오고 있고요. 그런 점검 들어오는 것 중에 이제 어떻게 평가가 진행되는지를 한번 알려드리고자 금의 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교육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평가 항목은 진단까지 포함해서 총 9개 항목이 있으나 금의 절도사면 편에서는 구조 해석 안전성 검토 등의 적정성과 보수 보강 방법의 적정성을 제외한 7개 항목에 대해서만 사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점검 계획 및 수립 및 보고서 체계의 적정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되는 항목, 여기서 이제 평가되는 항목은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 사전 검토, 가업 수행 계획서 작성, 그리고 보고서 작성 체계 등이 있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터널 시설물과 옹벽 시설물을 할 때도 똑같은 내용이 이제 평가가 되기 때문에 해당 내용은 간략하게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 사전 검토입니다. 이제 검토 내용으로는 이제 대상 시설물의 안전 점검 등의 실시 범위, 그리고 유지 관리 자료 보유 현황, 그리고 가업의 범위, 그리고 재료 시험 수량, 기타 법령 등 세부 지침과의 부합 여부, 그리고 이제 가업 수행 계획서를 작성을 할 때 가업의 목적, 개요, 수행 방법, 그리고 일정, 조직, 안전관리 계획이 준수하게 작성되었는가. 또한 이제 보고서 작성 체계 등에서 세부침에서 이제 보고서에 작성이 되어야 될 항목, 서두, 이제 제출문 결과표 등, 그리고 개요, 자료 수집 및 분석, 현장 조사 및 시험, 상태 평가, 안정성 평가, 그리고 종합 결론 등이 수록되어 있는가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자료 조사 및 분석의 적정성입니다. 평가 항목으로는 설계도서 및 시공 자료 등 조사, 보수 보강 및 유지 관리 관련 자료 조사, 그리고 기존 점검 진단 보고서 검토 분석 등이 있겠습니다. 자료 조사 분석의 적정성입니다. 설계 도서 및 시공 자료 등 조사에서 검토되는 내용은 설계 도서 및 시공 자료를 검토하였는지 또는 기타 관련 내진 설계 여부를 확인하였는지를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보수 보강 및 유지 관리 관련 자료 조사에서는 이제 보수 보강 자료 조사를 실시하였는지, 그리고 그 보수 보강에 대한 검토와 분석을 실시하였는지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점검 진단 보고서 검토 및 분석 등은 금해가 아닌 이전에 작성되었던 점검 또는 진단 보고서에서 해당 내용에 필요한 취약 부위 등 필요한 부분들을 확인하여 검토 분석을 실시하였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 이제 외관 조사 및 결과 분석의 적정성입니다. 사면 상태 등의 조사, 사면 파괴 요인 등 조사, 그리고 손상 결함 열화 등 이제 외관 조사 망도의 작성, 그리고 결함 손상 발생 원인 분석이 해당 항목에서 평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면 손상 상태 등 조사입니다. 검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간 분할 기준을 적절히 준수하였는가, 또는 구간 분할 시 각 구간별로 구분하여 외관조사 망도가 작성되었는가입니다. 관련 기준으로는 세부 지침에서는 사면의 분할은 현장 조사에서 최초로 실시하며 대상이 되는 절도 사면의 규모와 영역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제 사면에서 분류를 할 때에는 구간을 분류할 때에는 사면의 구성 재료에 변화가 있거나 또는 경사 방향이 40도 이상으로 변화가 있거나 구성 재료와 경사 방향에 변화가 없더라 하더라도 이제 동일 구간 연장이 200m 이상일 경우에는 구간을 분할하여 이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제시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흡한 사례입니다. 해당 사례에는 이제 사면을 구간 분할을 할 때 연장이 200m 이상이므로 이제 두 개의 구간으로 분류하여야 하나 한 개의 구간으로 분류를 하였고요. 그 사유를 별도의 내용이 없이 그냥 종합적으로 고려하여라고 해서 단서만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어서 좀 미흡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옆에 이제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이제 양원 사례입니다. 해당 연장을 보시면은 이제 200m 이하로 이제 구간을 분할하여 총 4개 구간으로 분할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 위에 내용에서 보면은 내용이 지역 및 특성, 절도 사면, 시공 현황 등을 고려하여 이제 4개 구간으로 선정하였다라고 작성이 되어 구간 분할을 아주 양호하게 한 사례입니다. 다음으로는 사면 손상 상태 등 조사입니다. 사면 손상 상태 등 조사를 할 때는 저희
손상 결함은 각각의 규모, 형태, 발생량, 심각성 등이 기록되었는지를 평가를 하며 또한 인장 균열, 집안 변형, 단층, 안맥 등 취약 구간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였는지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준은 세부 지침에서 현장 조사는 이제 기존 시설물에 관한 기초 자료를 얻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구조물의 상태 변화 및 구성 재료의 변화를 추적하기 위해 수행한다. 그리고 외관 조사 결과는 점검, 진단, 서식에 각각의 결함의 형태, 크기, 양 및 심각한 정도를 기록하여야 한다. 또한 파괴 현황은 이미 발생한 파괴 현황으로서 발생 규모는 발생한 각각의 파괴의 폭, 길이, 두께의 곱으로 정의하며 한 사면에서 여러 번의 파괴가 발생한 것은 모두 합하여 결정한다입니다. 오른쪽에 일단 양호한 사례를 먼저 보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이시면 저희가 이제 형광펜으로 칠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각각의 이제 외관 조사를 하면서 각 위치별 손상의 크기 그리고 위치 등이 아주 준수하게 작성되어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화면에는 이제 그 손상에 대해서 손상 물량표를 작성한 내용입니다. 모든 손상을 이제 서술로서 표기를 서술하여 이제 작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조사된 손상을 손상 물량표로 해서 이제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한 양호한 사례입니다. 그러면 한번 불량한 사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당 구간에 대해서는 결과 보고서의 내용을 작성을 하였으나 이제 손상을 보시면 지하수에 누출이 있으나 3분의 2m 3분의 2 높이로 지하수가 용출되고 있다라고만 작성이 되어 있어 실제 지하수의 그 현재 상태 이제 흐르고 있는지 아니면 안반에만 살짝 맺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작성되어 있지 않아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좀 미흡히 작성된 부분입니다. 또한 계측 시스템이 이제 있다고 작성은 하였으나 해당 부분에서 계측 시스템에 대한 이제 분석이 누락되었고 이제 초본류가 같다는 지점에서 이제 식상에서 불량한 상태로 관찰되었다고 하지만 이제 그 불량한 상태의 면적이라든가 유실물 양, 심각성 등에 대한 조사가 미흡하게 작성된 사례입니다. 또한 앵커가 설치되어 있으나 양호하다고만 기술하여 관련 지침 및 매뉴얼에 따른 조사를 미실시하였고 이제 L형 축구나 산마루 축구의 구조물에 균열이 있으나 균열 폭이나 세부 위치 등을 작성하는 거 없이 그냥 손상만 확인되었다라고 해서 작성한 미흡한 사례입니다. 다음은 사면 파괴 등 조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해당 부분에서 검토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집안, 사면 형상, 배수 상태 등 상태 평가의 사면 파괴 요인을 각각 구분하여 조사하였는지 보호, 보강 시설 등 구조물의 균열 및 결함이 있는 경우 폭, 길이 등을 조사하였는지 또한 옹벽, 앵커, 계측기 등을 조사하였을 때 옹벽은 세부지침 옹벽편을 참고하여 조사를 하였는지 앵커는 유지관리 매뉴얼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였는지 계측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계측 자료를 분석을 하였는지가 주 평가 사항입니다. 먼저 양호한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계단식 옹벽을 조사를 할 때는 이 세부 지침의 옹벽편을 참고하여 상태 평가에서 들어가는 점검 항목들을 조사를 하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점검 결과를 기술하였기에 양호한 사례로 하나 첨부하였습니다. 앵커 같은 경우에도 앵커 유지관리 매뉴얼에 따라서 이제 주요하게 점검해야 될 사항들을 기술을 하고 그에 대한 결과를 기술을 하였기에 양호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손상 결함, 열화 등 조사 및 외관조사 망도 작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해당 부분에서 검토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절토 사면에서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는 이제 점검자 또한 공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점검로가 그 해당 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외곽망도 작성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결함의 형태 및 크기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히 작성하였는지, 외관조사 결과와 외관조사 망도가 일치하는지, 그리고 옹벽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외관조사 망도 등으로 해서 작성이 되어 있는지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은 이제 미흡한 사례입니다. 보시다시피 사면 유실, 낙석 방지망 노출 음, 등이 조사되었으나 나타나는 기호가 이제 동일한 기호를 사용하여 실제 손상별 기호를 이제 분류하여 사용하지 않았고요.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은 범내에 있는 범내 표가 보통 콘크리트 손상에 관한 이제 균열, 망상균열, 백태 이러한 부분들만 작성되어 있어 절토 사면에는 적합하지 않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해당 부분을 미흡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양호한 사례입니다. 먼저 법례를 표기를 할 때 절도 사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상들을 위주로 해서 법례를 표기를 하였고요. 실제 외관조사 망도와 결과 보고서를 비교를 하였을 때 그 보고서 내용이 이제 외관조사 망도와 일치하였고, 또한 법내에서 표기로 했던 기호를 사용하여 현장 사항을 제대로 표기하였기에 좀 양호한 사례입니다. 다음으로는 현장 비파기 시험, 재료 시험 등 각종 시험 분석의 적정성 항목입니다. 해당 부분에서는 조사 시험 항목의 선정, 그리고 수량, 그리고 결과 분석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먼저 조사 시험 항목 및 선정입니다. 저희 절토 사면 시설물을 보시면 어, 죄송합니다. 예, 절도 사면 시설물에 보시면은 이제 재료 시험 항목으로 지금 이러한 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절도 사면은 이제 사면 분류를 이제 이후에 말씀드릴 사면 분류를 할 때 토사와 안반으로 분류를 하는데, 그 분류되는 그 절도 사면의 종류에 따라 재료 시험이 이제 토사 시험과 안반 시험 이런 부분으로 나누어서 수행이 되게 됩니다. 그중에 이제 슈미트 해머를 통해서 안반 강도를 측정한 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 절토 사면은 이제 지금 다른 콘크리트 구조물과 다르게 기존에 있는 안반에 대해서 안반 강도를 측정하므로 실제 사용하는 추정 시기라든가, 그리고 또한 강도를 측정하는 시기 좀 다릅니다. 저희 세부 지침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JCS라고 해서 이제 안반 강도를 구하는 식을 이렇게 대표식을 이렇게 저희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 식에서요, 이제 콘크리트 구조물과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은 타격점의 20개의 타격점에 대한 반발값 중 상위 50%만, 즉 10개에 대한 타격값만 이제 발제를 해서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암석의 밀도가 이 시계에 적용이 되면서 변수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먼저 오른쪽에 양호한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해당 구간의 위치에 대해서 이제 재료 시험을 실시한 것에 대해서 표기를 했고요. 상위 50%만 측정을 하여 이제 평균치를 산출을 하였습니다. 이후에 이 시계에 이제 들어가는 암석의 밀도 또한 작성을 하여 이 안반 강도를 측정하는 데 필요한 모든 구성이 다 되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또한 현장 시험 자료와 문헌 자료 등을 비교하여 전차에서 금해와 비교 등을 하였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아주 양호하게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 안반 강도라고 해서 이제 자료를 제출을 하였지만, 밑에 이제 일본 재료학회 또는 일본 건축학회 식을 사용하여 콘크리트에 대한 강도 측정을 하는 식을 사용하였고, 또한 상위 50%의 값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20개의 그 타격값을 사용하여 측정을 하였기에 해당 부분은 절토 사면에 대한 재료 시험으로 적합하지 않기에 해당 사례를 미흡 사례로 이제 보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손상 및 결함 등에 대한 원인 추정의 적정성입니다. 결함 항목별 원인 추정, 그리고 부재별 원인 추정이 해당 부분에서 평가되겠습니다. 결함 항목별 그 검토 내용으로는 이제 내부 성능, 사용 성능의 저하를 초래하거나 구조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손상에 대한 원인 및 진행성 여부 분석이 돼야 되는데 해당 부분이 되었는지를 평가를 하게 되고요. 또한 전차 년도 점검 및 진단 결과와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가운데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양호한 사례입니다. 손상의 발생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이제 서술을 적합하게 하였고, 그리고 이제 과거 자료와 급의 자료 동일 위치에 대해서 사진을 비교를 하여 현재 상태를 비교를 하였으며, 이제 그 손상 물량표를 통해서 실제 손상 물량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신규 발생하였는지를 나열한 양호한 사례입니다. 이제 오른쪽에는 이제 미흡한 사례입니다. 일단 먼저 원인으로 L형 축구의 균열 및 방락에 대한 원인을 L형 축구 공용 중 보수대 방락 및 균열라는 식으로 해서 실제 어 상관없는 이제 원인을 이제 분석을 한 내용이고요. 또한 화면의 하부 L형 축구의 균열이나 손상에 대해서는 집안 변형으로 인한 구조물의 손상 발생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여야 하나 해당 그런 내용 없이 간략하게 이렇게 원인, L형 축구 뭐 경사도 평균 이런 식으로 해서 작성을 하였기에 해당 부분은 미흡한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평가 결과의 적정성입니다.
평가 결과에서는 상태 평가 결과와 안전 등급 지정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먼저 검토 내용은 시설물의 상태 평가 실시가 적합하게 되었는지입니다. 먼저 구간 분할의 여부 및 적정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절토 사면은 이제 토사 사면과 안반 사면으로 나뉘고요. 그 안반 사면에서도 이제 연약, 파쇄, 전리로 해서 나뉩니다. 그 나뉘게 되는 값들을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층 심도율입니다. 토층 심도율이 0.42를 초과하는가에 따라 이제 토사 사면과 안반 사면으로 나뉘고요. 거기에 이제 안반 강도를 측정을 하였을 때 10메가파스칼을 이상인가 또는 이하인가에 따라서 이제 연약 안반, 파쇄 안반, 전리 안반으로 나뉘며 마지막으로 파쇄 안반과 전리 안반의 경우에는 블록 크기 비가 0.01에 초과를 하는지를 확인하여 이제 안반을 분류하게 됩니다. 먼저 토층 심도율은 그 토층 두께를 이제 사면의 높이로 나누어서 그 나타나는 값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블록 크기 비 같은 경우에는 그 각 어 각 전리군의 평균 간격의 산수 평균을 그 사면의 높이로 나누어서 이제 나타나는 값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각각의 사면 분류에 따라 들어가는 상태 평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부분이 적합하게 작성이 되어서 실제 상태 평가에 따른 이제 안정성을 저희가 상태 평가에 따른 안전 등급이 정확하게 나타났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련 기준으로 해서 이제 각각의 사면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상태 평가에서 파괴 징후와 파괴 현황 같은 경우에는 토사 사면과 안반 사면 모두 동일하게 평가가 되고 있으며 토사 사면과 안반 사면의 같은 경우에는 토사 사면은 이제 물의 유무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사면의 경사나 집수 지형 또는 강우 지하수에 대한 상태가 매우 가중치가 높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 외로 이제 그거와는 반대로 이제 전리 안반 사면이나 파쇄 안반 사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반의 전리 간격, 경사, 상태 등이 이제 조금 더 가중치가 높게 되어 평가가 되게 됩니다. 상태 평가를 할 때 주로 이제 저희들이 평가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면의 분류 결과에 따른 상태 평가표가 제대로 적용되었는가? 세부 지침에 제시된 판정 기준 준수 및 결함 점수 배점이 적정한가? 외관 조사와 상태 평가 결과가 부합하는가? 평가 항목별 상태 평가 자료는 수록이 되었는가? 상태 평가 지수 및 결과 산정 여부가 적정한가? 다수의 구간으로 분할하여 상태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최저 등급을 적용하였는가? 평가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확보하였는가? 또는 기존 점검 결과와 안전 등급이 상이할 경우 그 근거가 제시되었는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상태 평가에 대해서 양호한 사례를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해당 부분은 이제 전리 안반으로 분류된 사면에 대한 상태 평가 결과입니다. 전리 방향에 대하여 각각의 사용한 이제 저희 전리 방향의 값들을 작성을 하였고 그에 따른 상태 평가 점수를 분류하였습니다. 비고에는 어떠한 전리를 사용했는지 나타내는 것을 이제 작성을 하였고요. 그와 같이 이제 경사, 전리 상태, 그리고 사면 경사, 그리고 강우량과 지하 수위 등등 상태 평가에 들어가는 근거를 작성을 하였기에 양호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과 별개로 간간히 이제 서술 형식으로 해서 각각의 사면에 대한 점수를 이렇게 서술로 하는데요. 보통 어떤 부분이 조금 더 잘 된다, 맞다, 틀렸다라고는 하진 않고 두 개 다 어떤 내용을 보고 그 내용이 적합하다 싶으면 그 평가에서는 제대로 양호한 사례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미흡한 사례입니다. 해당은 이제 상태 평가를 하였을 때 이 상태 평가 판정표를 그대로 가져다가 이제 상태에다가 작성을 하여 실제 어떠한 전리와 경사 방향을 사용하여 평가하였는지 내용을 확인을 할 수 없고요. 경사 등도 어떠한 경사를 사용했는지를 확인할 수 없으며 각각의 값들에 대한 근거가 없어서 이제 신뢰할 수가 없기에 해당 부분을 지적하고 있으므로 이 미흡한 사례를 좀 보여드립니다. 또 다른 미흡한 사례입니다. 해당 자료는 이제 토사 사면인데요. 토사 사면에서 보면 토층 심도율에 대한 조사를 누락을 하였고, 그리고 그 상태 규모에 대해서는 모든 값을 합해서 결함 점수를 하나만 반영을 하여야 하나, 이제 두세 개로 반영을 하였기 때문에 이제 결함 점수가 조금 더 너무 많이 이제 높게 나와서
이제 왜곡된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이제 미흡 사례로는 이제 전리 간격, 경사, 전리 상태를 확인 불가하다고 하여 상태 평가 점수를 0점을 주고 이제 평가한 사례입니다. 결함 점수를 이제 확인할 수가 없다고 하여 0점을 주게 되면은 현재 상태가 실제 절토 사면의 상태가 그 시 실제보다 이제 아주 양호한 상태로 이제 평가가 되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좀 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시설물의 안전 등급을 지정하는 것에 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부분에서는 구간을 분할한 경우 최저 등급을 상태 평가 결과로 지정하였는지, 상태 평가 및 안정성 평가를 고려한 안정 등급 지정 여부 및 적정하게 평가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절도 사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제 콘크리트 시설 구조물과는 다르게 평균이 아닌 안전 등급의 최하값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간간히 이제 콘크리트 구조물을 이제 점검이나 진단을 하시면서 이제 최하값이 아닌 평균값으로 해서 이렇게 내시는 사례들이 많은데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 저희가 평가를 하여 해당 부분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종합결론의 적정성입니다. 해당 부분에서는 종합결론의 내용과 이제 사용 제한 및 이제 유지관리 필요사항 조치가 적절히 작성되었는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검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밀안전 진단 실시 결과 종합결론에서 이제 외관 조사 및 상태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결론을 작성하였는가, 안전 등급과 부합되는 결혼 및 재현을 제시하였는가, 또한 전차 연도와 비교 검토를 실시하였는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양호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면에 대해서 이제 외관 조사에 대해서 간략히 요약하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손상 부위에 대해서 이제 종합 결론에 명기를 하였고, 어, 그리고 치약 구간과 주요 상태 변화 등을 작성한 아주 잘된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적토 사면에 대한 교육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